자, 148번 보면요. 전체 집합 U는 저 녀석 안에 들어있는 홀수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차 집합 B는 제, B차 집합 A는 제, 이럴 때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리고 이걸 토대로 갖는 전체 집합 U가 있었죠. 이 그림까지 이해됩니까? 그림 그리기 한 거. 얘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요 녀석이야. 즉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얘라는 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교집합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A 차집합 B 요 녀석 요 부분에 들어있는 게 1하고 11, 요 녀석 빼고 들어있는 게 5랑 9라는 거야. 그러면 1, 5, 7, 7은 여기 있어야겠고 9, 11 나머지 숫자 홀수인 녀석 뭐가? 3 이라는 애가 요 안에 들어있겠네요. 이 그림으로 채울 수 있겠죠?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17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50번인데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집합 B가 2랑 3이래. 이 얘기는 뭐야?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애. 요 안엔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애가 2랑 3이래. 3 여기 있겠다. 그럼 얘가 얼마야 해야겠어? 2여야겠지. 아, A제곱 마이너스 A가 2구나.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구나. A 마이너스 2랑 A 더하기 1의 곱이 0이구나. A는 2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A 값을 구하고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가야 돼. 첫 번째 A가 2일 때 A라는 애는요 1, 2, 3, 5고요. B라는 애는요 2 집어넣으면 4, 1, 8이라고 됩니다.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는 2랑 3이랑 5. 그런데 뭐랑 뭐밖에 없어야 돼? 2랑 3밖에 없어야 돼. 5라는 애를 걸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녀석은 안 되겠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A 집합은 1, 2, 3, 5고요. B라는 곳에는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5라는 녀석이 돼.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2랑 3,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딱 만족해주네요. 아, 요 녀석이다. 집합 B는 얘다. 자,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죠. 얘요 연산으로 쓰면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었어.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테고, 그럼 얘는 A 교집합 B로 나오겠죠. 얘는요 A라는 놈과 A가 아닌 놈을 합하면 뭐 돼요? 전체 집합 될 거고, 전체 집합이랑 B를 합집합하면 작은 놈 나와야 되는, 큰 거 나와야 되는 전체 집합 되겠다. 이미 1번하고 2번이 다르네. 3번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면 얘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 부분 A가 되겠죠? A랑 B를 뭐 하겠대요? 교집합하겠대요. 어머나 얘가 틀렸겠고, 얘는 A 여집합의 여집합 A가 될 테고, 전체에서 B의 여집합을 뺐다 B 남겠지. 둘을 교집합하겠다 라고 하니 얘도 되는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B랑 B가 아닌 거를 교집합하겠다. 이거 서로 소잖아요. 서로 겹치는 거 없겠다. 이 녀석과 합집합하면 무조건 얘 나와야겠지. 큰 거 A 교집합 B 나오겠네. 형은 이제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다고. 제일 늦게 참여하셨어. 자, 그 다음 53번도 봅시다.
자, 요 녀석일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랬어? 여집합 씌우면 혓바닥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이거 무슨 뜻이야? A가 B 안에 들어갈 때 똑같은 거. 교집합하면은 작은 거, 합집합하면은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 마찬가지 여집합하면은 순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를 합하면 전체 집합. 이 5개가 같다고. 이 5개 찾는 거야. 즉 요거까지 포함하면 총 몇 개 같은 얘기야? 6개가 다 같은 이야기야. 아닌 거 뭐 있습니까? 4번이죠. 이거 깔아놓고 찾는 거야. 하나씩 따지는 문제가 아니야. 53번은 알겠죠? 외국어는. 자, 그 다음 54번. 자,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다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랑 B가 서로 소란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A에서 B를 빼면 뺄 게 있어? 없어. 얘 그냥 남아있다고. 이거 A로 나와야 돼. A에서 B 빼면 그냥 A고. A라는 놈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뭐겠어? B가 아닌 녀석들. 이 빨간색 안에 A가 들어가죠? 그러니 얘는 맞는 말. A랑 B의 여집합을 합하겠대. 포함관계가 있는 두 녀석이 합집합을 쓰면은 뭐 한 놈이 나와야 돼? 합집합은 큰 놈 나와야겠지? 얘도 맞는 말. 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B는 얘고 A의 여집합은 누구야? 이 노란색이야. 마찬가지 B라는 놈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다. 교집합을 하겠대. 작은 놈 나오겠지. 얘도 맞는 거야. 왜? B가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B차집합 A 아까 저기서 나왔죠. B차집합 A, B에서 A를 뺄 수가 없으니 얘는 그냥 B. 그럼 A 교집합 B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교집합 나와야겠다. 얘도 맞는 거. 그 다음 얘는 B의 B차집 전체 차집합 B야. 이게 뭐라 부르? 우리는 B의 여집합이라 부르고 A 빼기 B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겠대. 뭐 나와야 됩니까? 공집합 나와야겠죠? 얘는 아니겠다. 그래서 아닌 거 2개, 맞는 거 4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랑 B가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 즉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개냐? 즉 만들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X라는 녀석과 합집합을 했어. X라는 녀석과 합집합을 했는데 B랑 X랑 합집한 이 덩어리 안에 요 녀석과 X를 합집합한 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B에 없지만 A에 있는 녀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X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어야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갈 거 아니니? 이거 이해되었어? B에는 없지만 A가 가지고 있는 걸 X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1, 5, 13. 요 녀석은 X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얘는 X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찾는데 B가 필요한 거야. 왜? X는 어디까지 가는? 전체 집합 안에 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은요 1, 3, 5, 7, 9, 11, 13인데요 반드시 1, 5, 13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 3개에 대한 선택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남은 녀석 원소 4개에 대한 선택권의 이야기가 되겠죠?
만들 수 있는 x는요 16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5번. 자, 두 집합 A랑 B가 존재하는데 A 차집합 B 요 녀석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얘는 뒷부분에 나오는 애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A 차집합 B라고 하죠. 얘는 B 차집합 A라고 합니다.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어때? 둘 다 차집합을 쓰는데 요 녀석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친구의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벌써 원방을 나간다며? 앞에서? 너네 반은 아니야? 수업을 안 듣는구나? 아니요. 안 듣는구나? 어디 나가 일시는 지금? 원방? 너희도 원방 나가? 학교에서 지금 들어가 이렇게 봐? 왜 이렇게 빨라? 내가 놀았어? 끝났다고? 어씨 쫄리네.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무슨 저 녀석이 대칭 차집합인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라는 녀석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B 차집합 A는 여기라고. 지금 이 녀석 얘 또는 얘니까 요거 또는 요거 색칠한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집합이 됩니다. 어때 모양이? 나비 같지? 그래서 얘를 버터플라이 즉 나비 집합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선생님 집합은 뭐라 그랬어? 세트라 그랬잖아. 버터플라이 셋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이름이에요. 대칭 차집합이고요.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뭐 한 거랑 같아? 뺀 거랑도 같겠지. 그래서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을 뺀 거랑도 같아요 라고 쓴다고. 여기서부터 장난질인 건데 이렇게 너희들한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애들이 대칭 차집합인 거 모르면 의심이요. 다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해버린다. 이러면 대칭 차집합인지 찾기 조금 까다로워져.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거는 찾을 수 있는데 맞아. 보통 얘도 잘 찾아. 그런데 여기도 차집합이지? 이렇게 바꾼다. 교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한 번 더 뭐가 있으니까 괄호 밖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이렇게까지 만든다. 이 5개의 어느 폼을 너네들한테 던져도 너네들은 대칭 차집합인 거 알아채야 돼. 그러니까 학교 책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녀석을 만족하는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보고 이거 대칭 차집합이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아니면 다 그려봐야지. 뭐 합집합에서 얘를 이렇게 그 과정을 해야 돼. 아무튼 이 5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얘기할게? 너네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적으라고 써줬지.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 5가지 다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
대칭 차집합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A에는 들어있지만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 A 차집합 B가 무슨 뜻이야?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애였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놈과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들어있지 않은 놈을 싸그리 적어보자 이 얘기거든. 이게 대칭 차집합의 의미야.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2,9B라는 건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애들 또는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들어있지 않은 애들인 거야. 근데 2,9가 이미 어디 들어있어? A에 들어있잖요. 그럼 얘 그러면 B에는 절대 2랑 9는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야. 얘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B라는 애가 얘랑도 같을 수 있지만 얘랑도 같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한 놈이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얘랑 얘가 겹치거나 얘랑 얘랑 겹쳐서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놈이 2랑 9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A 플러스 2가 A 세제곱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고 또는 A 플러스 2가 뭐일 수도 있다고 A 플러스 7일 수도 있다.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7 수는 없잖아 사실. A 지우면 2가 7은 아니니까.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항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될 거고요. 얘는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이렇게 될 거라 A 플러스 1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1 제곱과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A는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A는 2여야.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라는 집합 안에는 2, 9, 1이라는 애가 나오고 B라는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니까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옵니다.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없는 거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없는 거 2, 9, 6이겠다. B의 값은 6이겠다. 이때 B는 6이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A가 뭐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다. A가 2이면요 A라는 집합은 2, 9, 4가 될 테고 B라는 집합은 2 대입하면은 4, 11 이렇게 되겠지. 4, 11 2 대입하면 4랑 9다.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하면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B의 값이 등장하지 않겠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6이네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집합 U는 24의 양의 약수 1, 2, 3, 4, 6, 8, 12, 24 라고 되어 있고 A는 6의 약수 1, 2, 3,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차집합 B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애들 얘랑 얘랑 지우면 여기가 1하고 3이에요. 1하고 3하고 C를 교집합했더니 3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C는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3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겠지. 이렇게 3은 가지고 있으나 1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비교집합 C가 B가 나왔다라는 건 B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야 돼?
C 안에 들어 있어야 돼. 즉 C는 누구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돼? 얘는 부분집합으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이걸 만족하는 C의 개수인데 아까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1, 2, 3, 4, 6, 8, 12, 24인데 요 녀석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반드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3은 가지고 있어야겠고 또 반드시 뭐는 없어야 돼? 1은 없어야겠고 B라는 놈을 싸그리다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지. 즉 C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선택권이 원소 몇 개한테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2의 제곱 4개가 4개다. (67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B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A 교집합이 B라는 거, 작은 놈이 B라는 거, B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야 돼? A 안에 들어있어야 해. 자, 그런데 B의 원소는요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누가 원소입니까? X가 원소죠. AX 플러스 2는 2X를 만족하는. 그럼 얘 넘어가잖아요? 그럼 A-2에 X는 마이너스 2야. 현호야, 저기서 X가 꺼내면 어떻게 구해야 돼? 그치. A-2로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학년 1학기를 잘못 보낸 거야. 뭐부터 생각해야 돼? 요 녀석이 뭐인 경우? 0인 경우도 생각해봐야지. 함부로 나눌 수 없어. 0인 경우도 있는데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결과값이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러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 x 앞에 있는 개수는 뭐는 아니야? 0은 아니야가 먼저 등장해주고 그리고 나서 x의 값은 해가지고 나와야 돼.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또는 A-2분의 마이너스 2가 뭐일 수도 있어? 3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 한 번 더. 아까 뭐라고요? A-2가 0이 되면 얘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거 이해되셨어? 다시 아까부터 얘기하면 얘가 0이 돼버렸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 이걸 만족하는 x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단 말이야.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지. 이면 해가 없다야. 해가 없으면 집합 B는 어떤 녀석이어야 돼? 공집합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조건까지 들어가줘야 돼. 세 개를 찾는 거죠. 이거 만족하려면 A가 3 얘는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A 빼기 넘어가면은 3분의 4 얘가 A가 되는 에다가 뭐까지? 요거까지 A는 2까지 해가 없는 것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거야. 얘네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레벨 2가 됩니다. 자, 68번은 우리 동현이가 읽어줄 거야. 전체집. 아이고 목소리가 별로니까 우리 현우가 읽게. 잠도 깰 겸. 아, 글을 못 읽어? 읽어줘 현우야. 전체집과 X는 X 아 X는 10일 이하의 순서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요소의 합을 X라 할 때
그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s는 sum sum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sum은 일로 와. sum은 합계라는 뜻이야. 합계. 즉 x의 원소의 합계 이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합을 나타낼 때 s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즉 그래서 SX라고 할 건데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라는 거, 이거랑 같은 뜻은 A가 B 안에 쏙 들어가 라는 거겠지. A라는 녀석 안에 B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녀석 안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B라는 녀석 안에 A가 들어갈 거야. B라는 녀석의 합에서 A라는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의 합을 뺄 건데 어차피 겹치는 거니까 뺐다라는 건 이 밖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얼마다? 10이다 라는 거겠지. 그러면 전체 집합 U라는 애는 10일 이하의 소수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 안에 들어있는 게 2, 3, 5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요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가 3이랑 7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 SB, 이 전체의 원소의 합은 이 바깥에, 즉 B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의 합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바깥에 있는 놈이 더 커야 돼. 자, 기본적으로요 2, 3, 5, 2, 3, 5를 가지고 있어. 2, 3, 5는 합이 10인데 이걸 빼고는 18. 얘가 더 크겠다. 단 얘가 뭐여야 돼? 이럴 때는 공집합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여기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A는 공집합이 아니야. 적어도 한 놈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2, 3, 5에 가장 작은 7만 가지고 있더라도 바깥에 있는 숫자는 11이어야겠고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17이란 말이지. 바깥에 있는 놈이 더 커야 돼. 이 조건 만족할 수가 없어. 즉 이런 거 안 생겨.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3, 7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까? 그리고 나서 집합 B에 2를 집어넣으면, 집합 A에 2를 집어넣으면 2, 3, 7 얘네들이 12, 바깥에 있는 녀석은 16. 얘는 되겠다. 혹시 그럼 다른 것도 되나? 3, 7에 5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 15, 얘랑 13. 여기서부터는 바깥 놈이 더 커질 수가 없게 돼. 그럼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요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2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2, 3, 7. 이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야. B라는 녀석 안에 2, 3, 7 들어있다. 형 이렇게 늦게 왔어? 어차피 집에 늦게 갈 거니까 늦게 왔어? 아이고 죄송하네. 늦게 오니 무슨 죄송이야. 그럼 숙제는 다 했고 베이지고 어디까지? 연서전까지는 됐어? 아우 양치가 이거 다 해놓고 늦게 와가지고 그럼 유비는 뭐가 돼? 유비 저번에 지 숙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몰랐어 이거 써먹으려고 갔잖아. 물론 그 너한테 10시 반에 전화한 거지. 그날 10시 반 넘어서까지 했는데 괜찮아 유비야. 귀여우니까 간판. 그럼 자 69번입니다. 전체 집합 저 녀석 U는요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이렇게 5개를 갖고 갑니다. X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래. 즉 X는 1 또는 2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X 교집합 B가 공집합도 아니래. 그럼 X라는 놈은 2 또는 3 또는 4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
A가 2를 원소로 가질 때와 A라는 놈이 2를 원소로 갖지 않을 때로 구분할 거야. 왜 항상 2를 갖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2가 A의 원소인 첫 번째 경우가 되면은 얘는 별짓을 하지 않아도 A랑도 겹치고 B랑도 겹치는 너무 편한 녀석이야. 즉 전체 집합 1, 2, 3, 4, 5에서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으면 2를 반드시 갖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즉 얘네들한테 선택권을 그냥 던져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만족하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그런데 A가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2라는 녀석이 없으면 반드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이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AND 적어도 뭐랑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3 또는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 말 이해되셨어? 근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뭘 씁니까? 여사건을 쓰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둘 다 없는 케이스들을 뺄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 조건으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1은 갖고 있어야 되고 뭐는 갖고 있으면 안 돼? 2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선택권이 총 3개짜리 전체는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둘 다 없는 거 3하고 4도 없는 케이스는 한 가지 2의 1제곱을 빼달라라고 한 거니 얘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토탈 22가지, 여기서 16가지, 여기서 6가지, 토탈 22가지가 나오는 개수가 되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어갈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녀석들을 드모르간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 다 배웠잖아요. 했잖아? 네. 드모르간 법칙과 연산 법칙,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분배 법칙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녀석을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A 교집합에 요 안에 있는 값 A 차집합 B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밖에 여집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요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과 A 교집합 B라는 애를 해서 둘을 뭐 하겠다? 합집합하겠다로 가져갈 거예요. A란 놈과 A가 아닌 놈은 서로 소니까 얘는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과 합하는 모든 녀석은 결과값으로 나와야겠지. 얘가 결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모르간부터 쓰기 전에 요 차집합부터 해결할 건데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 드모르간 한 번 더 써달라. A의 여집합, 합집합에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얘랑 얘 A의 여집합, 합집합 A라는 녀석의 교집. 에이씨, 이거 분배 쓰는 거 아니죠? 선생님 괜히 신났네. 왜 분배 쓰면 안 돼? 분배는 다른 연산끼리 쓰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합, 이 녀석도 합이죠. 그러면 결합 법칙만 잘 쓰면 되겠다. 얘부터 하자. A 여집합, 합집합 A부터 하고 나중에 B의 여집합을 하자. 얘가 뭡니까?
A가 아닌 놈과 A를 합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하면 큰 놈 나와야 되니까 전체 집합 되겠네요. 세 번째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갈 겁니다. 얘는 B의 교집합에 이 전체의 여집합도 하셔야 하고, 요 안에 있는 녀석도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요 녀석 하겠다.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과 B 교집합 A라는 녀석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도 B 교집합, 여기도 B 교집합, 둘 다 겹치는 B 교집합 나중에 연산하자. 그러면 A의 여집합과 A라는 놈을 뭐 해야 해? 합집합해야겠지. 어머, 이거 뭐 나와야 돼? 거나 전체 집합 나오죠. 합집합이니까요. 그래서 B라는 애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 나와요? B 나오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B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서로소인 녀석의 교집합, 공집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연산입니다. 연산 문제 무조건 하나다. 무조건 하나 나온다. 10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 B랑의 포함 관계를 한번 찾아볼래? 라는 문제야. A, B의 포함 관계 한번 알아볼래? 뭐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래서 퉁 쳐다봤어. 그랬더니 요 연산에 합집합, 비여집합, 요 연산에도 합집합, 비여집합이 있겠지. 분배 법칙이다. 합집합의 비여집합을 나중에 해주고 요 안에 있는 A의 여집합과 여기에 있는 A를 먼저 뭐 하자? 교집합 해버리자. 그런데 이거 뭐라고? 거나? 그렇지, 얘가 공집합이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공집합과 합하면 무조건 얘가 결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인데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교집합의 여집합이 바로 차집합이다.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라는 거, A가 B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1번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A가 B 안에 들어간다 보다는 얘랑 같은 이야기인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툭 던져놓을 거야. 이거 너무 뚜해 보이니까 그럼 한 번 더 일을 해야겠지. 이거일 때 같은 거 쫙 나열해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넘어가면은 특강 1번인데요. 대칭 차집합. 아까 얘기했죠. 대칭 차집합이 어떤 의미라고요? A는 가졌으나 B는 갖지 않은 거, B에는 있으나 A에는 갖지 않은 거, 얘네들을 뭐 한다? 합한다. 보통은 대칭 차집합을 하나의 연산 다 했어? 개념 원리는? 응? 개념 원리는 끝났어?
많이 떠든 건 아니지? 내 욕한 건 아니지? 녹화를 안 끄고 나와가지고 이거 공개인데 그냥 쫙 퍼져도 되지? 녹화 안 끄고 나와가지고 동현이는 알고 있으니까 별말 안 했을 거고. 아, 너 참여했어? 아니요, 저는 아무도 안 했어요. 유비야? 내가 꼭 들어보고 편집은 안 해. 너. 자, 무튼 대칭 차지법 저 긴 거를 다 쓰기 싫으니까 A 세모 B로 표현한단 말이지. 이 녀석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 녀석은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지? 이거는 약속하고 가시면 돼요. 알고 가시면 돼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요 식대로 얘를 촥 풀어서 설명해. 그건 책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은 다른 방법. 아까 얘기했죠?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에 합집합. 여긴 들어있지만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 A 자체죠. 여긴 들어있지만 여긴 들어있지 않은 거. 당연히 A 여집합 자체입니다. 이 녀석 합하면 뭐 나와? 전체 나온다. 이거 맞는 거야. 얘도 전체는 얘랑 무슨 관계야? 지금 공집합의 관계야. 서로 소인 녀석이라고. 서로 소인 애들끼리는 즉 서로 소인 애들의 전체 합으로 뭐를 만들어? 지금 얘를 만들죠. 서로 소니까 얘는 그대로 전체, 서로 소니까 얘는 그대로 공집합 나온다고. 이거 합하면 전체 합 나와야죠. 얘랑 얘도 서로 소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 자체, 얘도 얘 자체 합집합하면 A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얘한테서 얘 뺀 거 자체가 뭐야? 공집합이잖아. 얘한테서 얘 뺀 거 자체가 공집합이야.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뭐? 공집합. 얘도 맞는 거. A에서 전체를 빼버렸네. 이거 뭐 돼? 공집합 되겠지? 전체에서 A를 빼버렸네. A 여집합이란 말이야. 이거 합하면 뭐 나와야 돼? A 여집합으로 나와야 돼. 얘가 틀렸구나. 자, 배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두 개가 다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해드려요. 배수의 집합인데 이런 거 봐봐.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해. 이걸 우린 뭐라 그래? 2와 3의 공배수야 라고 하지. 왜? 교집합 자체가 무슨 뜻이야? 공통된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공배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셔요? 이렇게 교집합은 쓸 수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져. 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럼 2의 배수인 것들 쫙 나열하고 3의 배수인 것들 쫙 나열해서 겹친 거 한 번씩은 뭐 해야 돼? 빼야 된단 말이야. 이 귀찮은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은 잘 안 구해. 애들이 많이 합집합하면 공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공배수는 조건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 공배수고. 그럼 선생님 합집합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런 케이스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 합집합을 쓰는 거야. 왜?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합집합하면 큰 놈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동현아. 네. 월수만은 틀렸어. 동현아. 네. 2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의 집합, 어떤 집합이 더 큰 집합이야? 2요. 그렇지. 2의 배수. 2의 배수의 집합이 더 큰 거라고. 숫자가 크다고 큰 게 아니야. 배수의 집합에선 숫자가 클수록 분리해줘야지. 더 작은 녀석의 배수가 더 큰 거니까. 이럴 때는 포함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배수의 집합에서는 교집합은 공집합의 배수가 될 건데 합집합은 포함관계가 없는 이상 무조건 풀어제껴야 돼. 풀어제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분배 법칙을 쓰든 다른 방법을 쓰든 얘를 더 넓게 만들 거야.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A,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배 법칙 쓸 겁니다. A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을 합할 거예요. 요걸로 갈 겁니다. 2랑 4의 공배수 4. 얘는 A4라고 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A4가 A2 안에 들어가는데 큰 거 작은 거야.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와야겠고. 자, 3과 4의 교집합은 공배수. 3과 4의 공배수 얼마? 12의 배수. 이 둘을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12의 배수, 4의 배수 포함관계 있죠. 왜? 12는 4의 배수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합집합하면 큰 거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돼. 자, 얘도 볼 건데 얘는 합집합 쓴대요. 그런데 6이랑 12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들어가니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큰 놈은 여기서 A의 6의 배수가 큰 놈이고 9의 배수와 18의 배수도 마찬가지. 18의 배수는 9의 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요 녀석도 큰 놈 누구다? A9다. 이 둘 교집합하면은 뭐라고? 둘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18의 배수 A18이 되죠.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겁니다. 합집합은 얘거든. 우리가 M, A 합집합 B 이게 무슨 뜻이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녀석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나서 A랑 B의 겹친 부분을 한번 빼줄 거야. 왜? 이거 한 번 더하고 이거 한 번 더하면 얘를 몇 번 더한 거니까 2번 더한 거니까 한 번은 빼줄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는 2의 배수의 개수랑 3의 배수의 개수 더했는데 6의 배수는 2번 더해줬으니까 한 번은 빼자 이거라고. 이 말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3개짜리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한 개짜리는 더하고 위에랑 똑같아. 한 개짜리는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두 개짜리는 빼고 더하기 세 개짜리는 다시 한번 더 해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랑 더했다라는 건 이건 한 번, 이건 한 번, 이건 한 번 했는데 얘랑 얘를 더하는 바면 얘는 2번 더했고 얘도 2번 더했고 얘도 2번 더했지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여기서 얘는 3번 더한 케이스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 얘네들 교집합을 한 번씩 빼줄 건데 요거 하나씩 빼면 얘는 1, 얘는 2 이것도 하나 빼주면 얘는 1, 얘는 1 요것도 하나씩 빼주면 얘는 빵, 얘는 1 해서 얘만 텅텅 비어있는 케이스가 돼.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거기다가 이거 하나 살짝 채워준 겁니다. 다시 1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빼고 세 개짜리는 더한다. 요 개념 하나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합집합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보통 고정값을 주거든. 고정값을 줘. 그럼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숫자야. 이 둘의 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빼는 놈을 뭘로 만들어야 해? 최소로 만들어야 얘가 결과값이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빼는 놈을 최대로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결국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알아서 교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고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알아서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쪽만 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한쪽에서 다 구하는 게. 그럼 어떤 녀석 구하는 게 쉽냐면 최대값들을 구하는 게 쉬워.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쉽고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쉬워. 합집합의 최대값을 알고 가면 우리가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녀석의 최대값은 그냥 보통 바로 얻어져. 여기서도 얘 합집합은 바로 얻어지는데 최소값은 얘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해. 그럼 어떨 때 각각이 최대가 되냐면 일단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요 어떤 케이스겠어? 이러면 교집합이 있겠지? 얘보다 좀 더 많이 겹쳐, 좀 더 많이 겹쳐, 좀 더 많이 겹쳐. 이렇게 되면 점점 교집합이 커진다고. 어떨 때 최대겠어?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붕덩 빠질 때. 그 녀석 전체가 교집합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교집합이 제일 큰 거야. 이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 즉 A가 B 안에 들어갈 때 또는 B가 A 안에 들어갈 때 교집합은 최대가 됩니다. 이때 교집합의 값은 A와 같고요. 이때 교집합의 값은 B와 같습니다. 즉 만약에 얘가 15, 얘가 8 이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이 녀석의 값인 8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얘는 이 안에 못 들어가겠지. 얘의 개수가 20, 얘의 개수가 30이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20이 교집합의 최대값이 돼야 해. 여기까지 괜찮? 그 다음에 합집합은 어떨 때 최대겠어? 합쳐서 전체 집합 만들어주면 얘가 최대. 얘보다 커질 수는 없어. 왜? 전체가 맥시멈이니까. X니까.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이 내용만 가지고 유제 3개 팡팡팡 풀고 끝낼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큰 바구니는 60개였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37개였고 B라는 녀석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40개고 얘가 뭐냐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요 녀석이 되잖아요. A 합집합 B의 반대 밖에 있는 부분이 얘가 15개란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가 60개인데 아무것도 아닌 애가 15개면 요만큼이 몇 개여야 돼? 나머지의 개수인 45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얘랑 합치는 순간 이미 45개를 뭐해? 넘쳐나지? 얼만큼 넘쳐나는지가 중요해. 왜? 넘쳐나는 만큼이 얘를 2번 더한 녀석이니까. 얘랑 합치면 얼마입니까? 77이죠? 거기서 45 빼면은 32. 얘가 겹친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8. 이럴 때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8 이렇게.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맞힌 학생은 35명, 수학을 맞춘 학생은 28명이고 다 틀린 학생은 5명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학생 60명이고요. 영어는 35명, 수학은 28명이었대. 그리고 다 틀린 애, 이 밖은 5명이었대. 그럼 얘네들 합쳐서 몇 명 나와야 돼? 나머지 55명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둘을 더하는 순간 63명이야. 몇 명이 넘쳤어? 8명이 넘쳤지.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틀린 애들, 적어도 즉 또는 영어 또는 수학을 맞춘 애들 몇 명? 55명이다. 왜? 60에서 5 빼면 되니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춘 애들 교집합 물어봤습니다. 8개. 영어 문제만 맞춘 애들 몇 명이다? 27명이다. 지금 뭘 사용하면서 다 풉니까?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U가 30이고요. 전체 A가 20입니다. N, B가 17일 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즉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얘랑 얘는 고정값 보통 준다고 했죠. 얘가 22, 얘가 17입니다.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 근데 얘의 최소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녀석이 최소일 때 얘의 최대, 이걸 사용하자라고 한 거죠.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라고? 한 놈이 한 놈 안에 들어갈 때 22랑 17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 17이 22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 17이어야겠다. 그 다음에 최대값, 얘의 최대값은 전체 집합인 얼마일 때겠어? 31대인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 A랑 B를 합쳐서 30을 넘어가지, 그러니 합집합이 30까지는 되는데 얘랑 얘랑 합쳤는데 기껏해야 25야.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절대 뭐는 될 수 없어? 30은 될 수 없어. 이럴 때 얘의 최대값은 뭐겠어? 서로 소일 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요 20이랑 17, 39입니다. 최소값 얼마 뺐을 때? 9 뺐을 때겠네요. 얘랑 얘랑 더하라 26입니다. 과제가요. 네, 집합의 연산 다 하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집합의 연산 이거 풀어 오시는데 베이직센 또 집합의 연산까지는 해서 오세요. 이게 버겁다고 하는데 내가 월수간 애들한테 자 우리 다음 시간에 RPM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여러 명이 선생님이 RPM 하신다고 해서 RPM을 해놨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이직센 개념원리 RPM까지 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걔네들은 할 양이고 할 게 없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과하게 한 거야. 내가 시키는 것보다 많이 한 거야. 그럼 걔네들을 따라해가 아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것이었던 개념원리랑 베이직센이 다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게을렀고 너네들의 관심 바뀌었다라고 판단해. 그게 신경이 쓰이고 너네가 이번 시험 2학기가 신경이 쓰였다면 이 정도는 채워주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진도가 나가는 부분도 얼추 끝나갑니다. 그럼 너네들의 2학기의 방학이 너네들 2학기 점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만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생각이 나 조금 한 것 같아 하면 그만큼 나올 거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나 이번 방학 주투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주투 아닌 점수 나올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 만큼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얄팍한 마음으로는 거기에서 잭팟이 좀 터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큼이 나와야 이 정의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민규야? 너 이번 열심히 한 거 아니었어? 아니라면 안 나올 거야. 희민이 이번에 열심히 한 거 아니었어? 봐봐, 자신 있잖아 내가. 그만큼 나올 거야. 딱 네 한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하고 나서 명제에 대한 설명까지는 갈 거야. 그럴 건데 나는 베이직센이 연산까지는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채우려고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싸워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RPM 준비하셔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RPM 한 단원씩 풀어오는 게 과제고 선생님이 해오라고 뭐 말하든 안 하든 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일단은 강의실에서 일단은 보내겠습니다. 수업 필요 없잖아.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시키겠습니다. 차라리 교과서를 풀든 뭐를 풀든 아시죠? 그러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아 그래서 안 채워져 있는 친구들 연산 전까지가 안 채워져 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안 돼. 저 오늘